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거래소에서 작년 11월에 시작한 단기 과열 완화 장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유의 종목 뭐 이런 식의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주의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단기 과열 완화 장치라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자, 이제 시행한 지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5개월 동안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단기 과열 완화 장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자,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로 이 거래가 어제 정지되었던 H&H라는 종목이 오늘 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롭게 생긴 단기 과열 완화 장치의 새로운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입니다.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 조금가가 직전 40거래일의 평균 주가 대비 거의 30% 이상 상승한 상태일 경우, 그리고 거래 회전율이 최근 2거래일 동안 평균 회전율의 40거래일 정도의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일 경우, 그리고 변동성이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의 40거래일 평균 대비해서 한 50% 이상일 경우에 일단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생 예고로 이제 해당 종목이 지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3번 연속 발생이 되게 될 때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래도 주가에 완충 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기준 많이 복잡한데요. 자, 어떠한 종목이 그러한 종목의 기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 하나로 한눈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거에 이제 파루라는 종목의 주가 차트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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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그러한 종목이 거래량까지 동반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 종목들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 예보까지는 같지만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생까지 간 종목은 대략 한 8종목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자, 이번 달까지 8종목.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H&H만 일단 빼고 그 이전의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8개 종목이 12건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화면상에 자세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되게 되면요. 일단 발동일 첫날에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해서 D+1일부터 해서는 30분 단위로 동시효과, 이 단일가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 약간의 이제 안정적인 거래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기 순으로 쭉 보겠습니다. EMLEC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으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생된 종목인데요. 자, 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된 이후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였죠. 이에 반해서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도 3종목이 나올 정도로 3번에 걸쳐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됐는데요. 첫 번째 발동 때는 자, 이 제도가 무색하게 그 거래가 재개된 그날부터 해서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외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파루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도표가 나왔었죠.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대 조정이 있었지만 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다음 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요. 그리고 FR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시행된 그 첫날에는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H&H라는 종목이 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또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이게 여러 도표로 보니까 이제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신데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평균값을 내서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래 정지된 이후에 D+1일의 주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은 평균 2%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D 플러스 2일 때는 2.5%, 그리고 D 플러스 3일 때는 상승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7%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승 종목수의 비율도요. D 플러스 1일 때 50%의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D 플러스 2일 때는 58%의 종목, 그리고 D 플러스 3일 때는 66%의 종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과열 완화 장치가 발생된 첫날에는 약간은 주춤주춤하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질주하는 모습이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 카메라가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지점에서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은 이제 특정 시점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딸랑딸랑하고 경고를 울릴 때, 이 차량 계기판을 보고 내가 과속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조금 이제 속도를 줄였다가, 이 카메라를 지나간 뒤에는 또다시 저도 모르게 악셀라이터를 살짝 밟는 그러한 습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거래 정지된 시점부터 해서 그 다음에 주가 한 이틀 정도는 이 상승 속도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그 어떤 시점을 넘어간 이후에는 다시금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가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는 그래도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그 이전까지는 주가가 상한가 이렇게 가던 종목을 그래도 평균값을 보게 되면은 좀 완만하게 상승 속도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1일에서 D 플러스 3일 동안에 주가가 거의 뭐 20%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에서 나온 이 종목들 대략 한 12종목의 8종목의 12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좀 이제 트레이딩을 좀 스마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기준들,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 발동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쉽게 이 계산을 해보면은 해당이 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시면은 확률적으로 이 단기과열 완화 장치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자, 확률적으로 대략 한 50%의 확률로 좀 생각보다 좀 높은 그런 수익률도 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낙폭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전략으로 세우실 때는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 되시리라